안녕하십니까. 8월 14일 수요일 모닝 브리핑입니다. 자, 이 시각 현재 미국의 주요 종목군들 시세부터 참고하겠습니다. 자, 애플이 1.56% 오르고 있고요. 마이크로소프트 1.64%, 특히 어제 4% 넘게 올랐던 엔비디아 이틀째 급등세가 이어지면서 오늘 이 시각 현재 6% 넘게 오르고 있습니다. 아직 뭐 장 마감 직전입니다. 저도 잠깐 한 새벽 한 3시 정도에 미국 증시 보니까 놀랍게 오르더라고요. 어제 장 시작 전에 발표된 PPI 예상보다 미국 경제가 좀 견고하다는 그런 신호를 주면서 상승을 보여줬는데 상승세가 확대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찍 좀 잠을 깨고 좀 준비를 했는데, 자, 엔비디아 한번 볼까요? 엔비디아 이번 장에 가장 또 하락이 먼저 나타났고 이번 반등에서 가장 큰 폭의 반등이 좀 이어지고 있죠. 일단 고점 대비 하락폭은 25%, 이 저점 대비 이 상승, 지금 반등이 나오면서 상승도 한 26% 정도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낙폭을 주도했던 뭐 기술주 중에 한 종목이 엔비디아인데, 역시 상승을 주도하고 있는 종목도 엔비디아라는 점. 오늘 엔비디아를 위시한 반도체 관련주의 상승세가 두드러졌습니다. 자, 테슬라도 5% 넘게 오르고 있습니다. 자, 이제 준비한 내용 볼까요? 오늘 이제 미국 증시에서 어떤 일이 좀 있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경제 지표죠. 미국의 인플레이션 목표치가 2% 아니겠습니까? 근데 일단 CPI, 원래는 이제 CPI가 먼저 좀 발표하고 PPI가 그 다음에 발표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번 이제 7월 CPI, 7월 같은 경우는 먼저 이제 PPI, 생산자 물가지수가 발표했죠. 근데 이 생산자 물가지수가 예상치를 하회를 했습니다. 자, 여기서 한번 보시죠. 트레이딩 이코노미스트.com 보면요. 자, PPI, 지금 이제 컨센은 0.2%, 그러니까 전월도 0.2%였죠. 그래서 컨센도 0.2%인데 실제는 0.1% 전월 대비. 그러니까 전월 컨센서스보다는 낮게 나온 겁니다. 그리고 전년 동월 대비해서는 어떤가요? 컨센이나 예상치가 2.6 이렇게 나왔단 말이죠. 전월이 2.7인데 전월 대비해서 상당폭 낮춰있죠. 2.2%로. 그러니까 연준이 주관하는 물가 목표제 2% 물가 목표제. 자, 5시 알람이 울렸습니다. 2.2% 나왔으니까 연준이 목표하는 물가 목표제에 거의 좀 도달한 거죠. 이에 따라 이제 미국 시장 환호성을 지르는 거죠. 이제 금리를 인하해도 9월 달에 금리 인하도 되겠구나. 이런 이제 안도의 한숨을 쉬기 시작한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근원 PPI 같은 경우도 역시 어떻습니까? 예상치 다 하회했죠. 특히 이제 그런 PPI 전년 동월 대비해서는 예상치보다 크게 떨어진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게 이제 오늘 미국 시장의 주요 상승세의 원인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여기서 한 차를 하나 더 보자면, 자, 트레이딩 이코노미스트.com에서 이게 오늘 이제 PPI가 발표됐죠. 자, 내일입니다. 내일. 우리는 이제 그러니까 오늘 밤이 되겠죠. 대략 오늘 밤 한 10시 전이 밤 10시 전에 CPI가 발표될 텐데, 그 CPI 결과에 따라서 또 미국 시장 흐름이 상당히 좀 중요하게 나올 수 있습니다. 일단 예상은 뭐 PPI가 예상보다 좀 둔화됐기 때문에 CPI도 좀 둔화되지 않겠냐, 이렇게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뚜껑 꼭 열어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내일 우리 시장이 또 휴장이지 않습니까? 자, CPI 보시죠. 자, 그런 CPI 전월 대비해서 지금 예상은 0.3인데 0.3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0.3% 정도 상승할 걸로. 그 다음에 이제 전년 대비 3.3인데 전월과 비슷하죠. 그 다음에 이제 헤드라인 CPI 같은 경우에도 자, 전월 대비 좀 늘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대략 이 예상치를 하회하거나 비슷한 수준에 있다. 그러면은 특히 지금 이제 3% 나왔는데 이 3% 전년 대비 3%보다 예상치가 뭐 만약에 2.9 정도 이렇게 나와버린다.
그런 뭐 오늘 PPI 상승과 더불어서 또 미국 시장 긍정적인 이유를 좀 제시해 줄 게죠. 그러나 이제 이 지금 예상치보다 좀 상회를 한다. 그러면 이제 또 시장에 좀 충격을 좀 줄 수도 있기 때문에 오늘 밤 CPI 지표를 반드시 체크를 하시라. 이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자, 코스피 200 야간 선물 지수는 4.5포인트 올랐습니다. 오늘도 우리 시장은 한 1% 넘게 상승 출발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 NDF에서 1362.36원으로 내렸습니다. 어제 1370원대였죠. 이거 대비 지금 환율이 내렸죠. 달러 대비 좀 강세로, 약간의 강세로 좀 전환되고 있음을 볼 수 있겠죠. 자, 이거 꼭 체크하면서 N달러 동향도 체크를 하십시오. 미국 10년물 국채금리는 3.85%. 국제유가도 최근 상승세에서 오늘은 좀 주춤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배럴당 78.24달러로 끝났고요. 자, 반도체 ETF 3.82% 상승했습니다. 엔비디아를 위주로 한 반도체 관련주의 상승세 두드려지면서 반도체 ETF 올랐다. 그리고 이제 공포지수로 불리는 VIX가 20을 하회를 했습니다. 20을 하회했어요. 자, 요거 여기서 볼까요? 파이낸스아웃닷컴 18.30까지 빠졌네요. 최근 급등했다가 여기 잠깐 스탁차트닷컴에서 보게 되면 이날 이때 이제 급등하고 아랫골이 달고 윗골이 달고 이게 고점이라고 그랬죠. 그날 이날 이제 나스닥 200일선에서 양봉 나오는 날입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쭉 빠지면서 지금 18.26까지 빠졌죠. 차트상 보게 되면 나스닥 200일선 다시 한번 여러분들 마음속에 새길 수밖에 없겠죠. 이날입니다. 자, 이날 기존의 이제 차트 패턴을 보면서 200일선에 깨뜨렸다 올라가게 되면 저점이다. 이제 다 잘 아실 겁니다. S&P 200주선 뭐 이런 거 상당히 다 중요하죠. 그게 지금 이제 화끈합니다. 길적 반등이 이렇게 화끈하게 오르네. 그럼 뭐 거의 초기 하락까지 회복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자, 그럼 우리나라 코스피도 좀 따라가고 코스닥도 따라가야 된다 말이죠. 우리는 이제 하락폭이 한 요 정도까지 2700선까지는 회복을 해줘야 되는데 어떻게 될까요? 우리 시장 빠지는 건 더 빠지고 오르는 건 좀 밋밋한데 우리 시장도 좀 힘 좀 냈으면 좋겠습니다. 결국은 여기 기사 나오지만 외국인들이 들어와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시장은 올라가는 구조죠. 자, 이제 다시 준비한 상황 볼게요. 쭉 뭐 이런 얘기 했죠. 근데 여기서 미국 시장 전문가들 또 얘기를 좀 들어봐야 됩니다. 자, 마이클 하트넷, 뭐 자주 등장하는 투자 전략가죠. 연착륙과 대형 성장주에 대한 낙관론을 좀 굽히질 않는다. 이 사람 생각은 그렇게 말하면서 지금 이제 미국의 투자가들 입장에서는 연준이 경기 침체가 없도록 보정할 만큼 더 삭감해야 된다. 그러니까 금리 인하폭을 더 내려야 된다. 한 50bp 인하를 좀 해야 된다. 이렇게 좀 이 사람은 좀 주장을 하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시티그룹의 크리스 몬타규라는 사람은 뭐 이 사람도 전략가겠죠. 지금 미국의 기술주들이 상당한 압박을 다 받고 있다. 받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지난달 투매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상당한 기술주들의 대형 기술주들이 압박을 좀 받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상당한 압박을. 왜 그러냐? 왜 그러냐면 이 말이 중요한 것 같아요. 어떤 부정적인 경제 데이터가 있을 경우에 롱 포지션, 매수 포지션에 대한 상당한 압박이 가해지면서 이 단기간에 여기서 단기간에 하락 전환할 어떤 하락의 움직임으로 증폭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이번 PPI 잘 나왔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다른 경제 지표 연준이 영향을 받을 수 있는 CPI나 특히 고용 지표 여기 이제 이런 얘기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내용은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지표로 봤을 때는 연준 입장에서 크게 이제 문제 삼지는 않을 것 같은데 정말 중요한 건 지금 고용 데이터란 얘기죠. 고용 데이터까지 연준에서 금리 인하를 할 수 있도록 받쳐주는 수준으로 나온다면 뭐 경기 침체 우려 없고 금리 인하 메시지 줄 수 있고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PPI로 미국 시장이 환호성을 질렀지만 여전히 경제 지표의 결과에 따라서 변동성은 좀 나올 수 있다. 이 점을 좀 알아주셔야 하고 특히 이제 고용 지표에 더 좀 주시를 해야 할 것 같다. 이 말씀입니다. 지난주 실업상 청구 건수 지난주 목요일날 발표된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발표 후에 미국 시장이 지금 계속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 다시 한번 볼까요? 나스닥 같은 경우는요. 여기서부터요. 그리고 지금 목금 월화지 않습니까? 그죠? 경제지표에 따라서 거의 지금 뭐 하락세는 다 거의 만회되고 있다. 이렇게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데 고용지표,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라 그 다음에 다음 달 고용지표 이런 부분 좀 체크를 하자. 그 말씀이고요. 자, 차트 잠깐 볼게요. 나스닥 지수입니다. 나스닥 지수 ETF입니다. 이것은. 자, 나스닥 같은 경우는 지금 이 저점 대비해서 8.6% 올랐습니다. 자, 이건 이제 QQQ ETF죠. 그 다음에 이제 요것은 이제 TQQQ 3배짜리 이거 곱하기 3하면 되죠. 9327 29% 올랐네요. 대략 플러스 알파 붙고 이것은 이제 숏이니까 SQQQ네요. 이건 뭐 고점 대비 이만큼 오른 만큼 빠졌겠죠. 그죠? 22% 빠졌네요. 고점 대비해서. 잠깐 흐름이 어떤가 좀 보는 겁니다. 자, VIX ETF 같은 경우에도 자, 8월 5일 날 꼭지 꺾고 지금 계속 빠지고 있죠. 자, S&P 500 맵 자, 보면서 말씀드릴 건가요? ETF부터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ETF 자 보시죠. 자, 오늘은 뭐 레버리지 ETF가 다 강하게 올랐겠죠. SPY, QQQ, 나스닥 QQQ. 다른 것도 있지만은 저는 뭐 이 두 개, 그 다음에 이제 뭐 레버리지 ETF 좋아하시는 분들, 이건 뭐 3배짜리예요. 근데 이 3배짜리 오를 때 화끈하지만 변동성 또 역방향 탔을 때는 엄청난 하락이 나옵니다. 보십시오. 조금 전에 봤지 않습니까? TQQQ, SQQQ 오른 만큼 빠지는 거고. 자, 기술주 ETF, XLK, 그 다음에 SOXX, 뭐 이거 두 개. 레버리지 ETF는 이제 SOXL 12% 등했고, 인버스 ETF는 오늘 그만큼 급락했습니다. 변동성이 이쪽은 상당히 크다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VIX 쪽 하락했고요. 오늘 다시 위험자산 선호현상 나오면서 비트코인 ETF도 올랐습니다. S&P 500 맵도 보시죠. 자, 가장 눈에 띄는 종목은 엔비디아 아니겠습니까? 엔비디아 6.3%, 브로드컴 5.1%, AMD 3%, 퀄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2.8%, 인텔. 근데 여기서 가장 큰 폭의 상승세는 엔비디아에 있습니다. 다른 반도체에 비해서요.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뭐 구글, 메타, 아마존, 테슬라, 일라이 릴리, 실적도 잘 나왔고 올해 전망치도 좋았죠. 우리나라도 비만 관련주, 일라이 릴리 호실적 나에서 너도 나도 우리 나도 비만 치료제 관련주예요. 이렇게 오른 종목들 있죠. 옥석 가려야 됩니다. 유가 빠지면서 에너지 관련주 하락했고요. 오늘은 뭐 대형 매그니피션트 7과
엔비디아 위주의 반도체 주식들이 올랐고요. 그 다음 뭐 스타벅스, 스타벅스가 무려 24% 가까이 상승했습니다. CEO 해임하고 새 CEO 내정했다는 소식에 급등했죠. 자, 이렇게 쭉 좀 살펴봤고요. 자, 엔비디아 잠깐 볼까요? 엔비디아 오늘 왜 엔비디아는 왜 이렇게 올랐냐? 네. 근데 이런 소식도 있었어요. 하웨이가 새 AI 칩을 발표하면서 이제 중국 내 엔비디아의 시장 점유율을 찾아가겠다, 되찾겠다. 네, 이런 이제 내용이 있었거든요. 이 내용이 이제 무슨 얘기냐면, 그러니까 뭐 그런 내용입니다. 지금 엔비디아는 이제 무역 제한을 준수하는 성능이 낮은 버전의 이제 AI 칩을 이제 중국에 제공하고 있죠. 뭐 일부 전문가는 이제 하웨이가 중국 내 엔비디아 시장 점유율을 잠식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지만 실제로 기술력의 차이가 크기 때문에 거의 영향력을 받지 않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고, 오늘 엔비디아는 이제 대리아의 이제 촉매제가 좀 작용을 한 거죠. 어떤 촉매냐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원래 우려했던 만큼 나쁘지 않다. 그러니까 이 블랙엘 AI 프로세스의 출시 지연이 원래 우려했던 만큼 나쁘지 않았다. 네, 이 소식이 요 소식보다 더 압도적으로 작용한 거죠. 그러니까 어제 제가 이 시간 통해서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만, UBS 애널리스트가 목표가 $150 제시하면서 블랙엘 칩의 출하가 최대 4주에서 한 6 정도 지연하면서 2025년 1월 말에 출시될 것이다. 근데 이제 이달 초 지난달부터 이렇게 떨어진 이유는 뭐냐면 그거 있죠. 이 블랙엘 AI 프로세스가 설계 결함으로 뭐 수율이 안 나오는 거죠. 그래서 최대한 3개월 늦으면서 한 2025년 뭐 3월이나 4월 달에 출시될 걸로 예상했는데, UBS 측에서는 뭐 지연돼봤자 한 달 보름 정도다. 그래서 이 기간보다는 예상했던 출시 기간보다 좀 빠를 것이다. 요 소식 때문에 오늘 엔비디아 주가 뭐 낙폭 과대였고, 그 다음에 낙폭 과대의 반등의 주도주의고, 또 주도주인 가운데 이제 이런 소식까지 겹치면서 오른 거죠. 그러니까 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미국 시장의 주도주가 뭐였냐? 엔비디아였다. 어떤 게 제일 많이 빠지냐? 엔비디아였다. 그럼 반등도 엔비디아가 강하겠네? 그쪽으로 쏠린 거죠. 올라가면서 이런 소식이 나오는 거고요. 그렇게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자, 이 블룸버그에 이런 소식이 있었네요. 아시아에서 이제 코로나 확진자가 급증했다는 따라서 관련 주식들이 주목을 좀 받고 있다. 그래서 이제 뭐 우리나라 주식도 이렇게 올랐고요. 그런데 뭐 잘 아시다시피 이런 테마주는 장기적인 좀 상승으로 발전할 가능성은 좀 낮다. 이렇게 보셔야겠죠. 최근에 확진자는 계속 좀 급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건강관리 유의하시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립니다. 자, 국내 주식으로 가보겠습니다. 뭐 간략하게 가보시죠. 뭐 국내 주식 뭐 결론은 그거 아니겠습니까? 외국인들이 들어오면 올라가는 장이다. 이렇게 봐야겠죠. 반등도 더 이어지려면 그런 거죠. 어제는 좀 애매하게 선물 시장에서 이제 외국인들의 스탠스가 애매했는데, 뭐 일본 니케이 225가 계속 이렇게 급등함에 따라서 외국인도 코스피 선물에서 순매수 보이면서 상승 마감했죠. 그러나 코스닥은 하락 마감했지 않습니까? 왜 하락 마감했습니까? 시총 상위 바이오 헬스케어 쪽으로 차익 매물 나오니까 힘을 못 쓴 거죠. 자, 어제 수급 보시죠. 외국인 현물에서 1318억. 일단 어찌됐든 간에 3거래째 순매수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도 외국인 사야겠죠? 선물도 들어와야겠죠? 근데 이제 외국인들 스탠스는 내일 오늘 밤 CPI가 미국에서 소비자 물가 지수가 발표된 이후에 그 다음에 이제 스탠스가 상당히 좀 중요할 것 같아요. 우리 이제 광복절 공휴일이지 않습니까? 꼭 그 미국의
흐름을 좀 잘 따져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코스피 이러하고요. 네, 내려오는 이제 21선까지는 반등이 나와야겠죠. 네, 코스닥도. 근데 일단 1차적으로 길쭉 반등이 21선에서는 막힙니다. 왜냐하면 내려오고 있기 때문에. 한 달 전에 물려있는 분 입장에서는 물린 가격, 한 달 평균 물린 가격인 20일 이평선에 근접하게 되면 일단 좀 반등도는 좀 나왔으니까 비중 좀 줄여볼까 이런 생각을 하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시 방향성을 논하겠죠. 자, 종목상 보게 되면 어제 바이오 헬스케어 차익 매물 나왔죠. 삼성바이오로스, 셀트리온, 그 다음에 코스닥의 알테오젠, 니가켄 바이오 등등. 그러나 이들 종목은 아직 상승 추세로 계속 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정 시 뭐 21선이나 살짝 21선 깨트린 다음에 다시 회복됐을 때 추이를 좀 보셔야 할 것 같고, 크래프톤이 어제 어닝 서프라이즈 들어가면서 13% 급등했죠. 게임주 동반 상승이 있었는데, 근데 이것도 우리가 이제 잘 보셔야 할 것은 실적 좋은 종목만 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냥 뭐 게임주 얘가 잘 나왔으니까 나도 게임주에 하면서 테마주로 움직이는 거 쫓아잡고 매매하는 시대는 지났다. 그리고 이제 9월 밸류업 지수 이것도 이제 일정이니까 잘 알아주셔야겠죠. 금융주의 상승세가 있었다. 그다음에 중종의 진역전 리스크 고조에 따라서 방산주 좀 올랐고요. 오늘 유가 좀 빠지면서 약간 어제 올랐던 방산주 좀 주춤할 수 있겠죠. 최근 테마주는 전기차 화재 방지 관련주 9월달에 종합자치가 나온다. 그래서 이런 것들 움직였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어제 섹터별로 보게 되면 이런 테마들이 움직였다. 화장품 관련주는 실적 발표 나오면서 이제 차익 매물이 나오기 시작하죠. CJ 시푸드 2분기 그것도 좋을 걸로 나왔는데 좋을 걸로 예상했는데 2분기 적자 전환했습니다. 음식료라도 다 좋은 건 아니란 얘기입니다. 자, 코스피 어제 외국인들 삼성전자, 크래프톤, SK 하이닉스 순매수했죠. 자, 기간은 또 막판에 이제 또 여기 기관들 보게 되면요. 네, 수급상 볼까요? 어제 기관 선물 매도했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 기관은 코덱스 레버리지, 현대 로템, 레버리지 ETF를 좀 해서 좀 샀죠. 자, 코스닥 시장에서는 파마 리서치, 기관은 대주전자 제휴, 뭐 이런 쪽을 순매수를 했습니다. 알람 소리가 자주 울리네요. 오늘 좀 내용이 저도 좀 일찍 일어나서 준비한 바람에 내용이 조금 20분을 좀 넘긴 것 같습니다. 제가 대략 한 15분 정도로 끝나려고 하는데 좀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자, 끝으로 장마감 공시 말고 이제 시간의 단일가 정도 어떤 게 좀 나왔는가 간략하게 보고 마치도록 하죠. 자, 보셨죠? 자, 코스닥 동국 SNC가 시간에 상한가를 기록했네요. 무엇보다도 오늘 밤 미국의 7월 소비자 물가지수 대략 밤 10시 전에 발표되니까 꼭 체크하시라는 말씀 드리고, 내일은 광복절입니다. 국기 꼭 다시고요. 태극기 꼭 다세요. 자,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